환율이 1510원을 넘겼어.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막혔고 이란은 배 한 척 지나갈 때마다 30억 원씩 통행료를 걷고 있어. 근데 이게 단순한 전쟁 때문이라고? 아니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 이건 단순히 이란을 공격하는 전쟁이 아니거든. 미국이 21세기 최대 규모 경제 프로젝트를 완성하려고 길을 막고 있던 장애물을 밀어버리는 작전이야. 쉽게 말하면 이거야. 미사일은 포장이고 진짜는 글로벌 돈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거야. 트럼프가 내건 유예 기한은 4월 6일. 그날 이후에 뭐가 달라지는지 설계도부터 같이 보자. 이란 전쟁 뉴스 많이 보지? 종교 갈등, 핵 문제, 미국이 이란을 때렸다. 대부분 이 얘기야. 근데 뉴스가 잘 안 다루는 부분이 하나 있어.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이 전쟁은 종교랑 거의 상관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 얘기야. 타이밍을 한번 보자. 2023년 9월 9일 G20 뉴델리 정상회담. 여기서 미국이 주도해서 아이맥이라는 초대형 경제 프로젝트 MOU를 서명해. 인도, UAE, 사우디, 프랑스, 독일, EU까지 참여한 대규모 딜이었어. 중국 1대1로를 정면으로 겨냥한 미국판 새 실크로드라고 보면 돼. 근데 딱 한 달 뒤인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이 프로젝트 그대로 멈춰. 참여국들이 발을 뺐어.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 작전명 에픽 퓨리. 이란 내 5,000개 이상 목표물을 타격한 대규모 군사작전이야. 트럼프는 핵시설 해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포함한 15개 조항짜리 종전안까지 내밀었어. 정리해보면 이래. 미국이 역대급 경제 프로젝트를 발표하자마자 누군가 방해했고 2년 반 뒤에 그 배후를 직접 공격한 거야.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아? 그러면 아이맥이 대체 뭔데? 그리고 이란을 왜 제거해야 하는 건지 한번 보자. 아이맥, 풀네임은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이야. 쉽게 말하면 이거야. 인도에서 출발해서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을 거쳐 유럽까지 쭉 연결하는 21세기판 물류 고속도로야. 그냥 물건만 나르는 길이 아니라 철도와 해운은 기본이고 수소 에너지 인프라에 광섬유, 디지털 케이블까지 깔아. 교통, 에너지, 디지털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는 초대형 프로젝트지.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이게 왜 나왔는지 금방 보여. 중국이 1대1로로 중동을 자기 영향권에 넣으려 하니까 미국이 아예 새 길을 깔겠다고 맞받아친 거야. 실제로 중국은 2021년에 이란이랑 25년짜리 전략 파트너십을 체결했어. 금액이 4천억 달러, 에너지에 2,800억, 인프라에 1,200억 달러. 이란이 중국 1대1로의 중동 핵심 거점이었던 거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란 하나만 제거하면 중국의 중동 발판 자체가 흔들리는 구조야. 근데 여기서 핵심 문제가 있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쥐고 있거든? 호르무즈 해협은 아이맥 핵심 구간에 목에 걸린 칼 같은 존재야. 이란이 버티고 있는 한 언제든 해협을 막을 수 있어. 지금 실제로 봉쇄 중인 것도 모자라서 통과하는 선박한테 건당 200만 달러, 우리 돈 약 30억짜리 통행료까지 받기 시작했어. 결제가 달러도 아니고 중국 위안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해. 그리고 이 판이 실제로 맞춰지고 있어. 2024년 3월에 인도가 EFTA 4개국이랑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15년간 1,000억 달러 투자가 약속됐고 2026년 1월에는 인도 EU FTA가 타결됐어. 세계 인구의 25%, GDP의 25%를 연결하는 거대한 시장 통합이야. 아이맥의 양쪽 끝인 인도와 유럽이 경제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거지. 바둑으로 비유하면 이란이라는 돌 하나를 치우면 미국의 판이 완성돼. 중국의 중동 거점은 날아가고 아이맥은 살아나고. 근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환율부터 보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10원대를 넘겼어.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야. 전쟁 터지기 전에 1420원대였는데 한 달 만에 90원 가까이 뛴 거지. 해외 직구 하나 해도 해외여행 환전할 때도 바로 체감되는 수준이야. 한국은 원유의 70에서 80%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그중 9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전쟁 이후 해협 물동량이 평시 대비 90% 가까이 급감했거든. 여천 NCC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했고 나프타 공장들이 줄줄이 멈췄어. 나프타 가격이 톤당 $1,000를 돌파하면서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니까 아예 꺼버린 거야. 증시도 심각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3월 한 달간 약 30조 원을 빼갔어. 이 중 대부분이 반도체에 집중됐고 삼성전자 한 종목에서만 10조 원 넘게 빠졌어. 7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한국 증시가 위기 때마다 외국 자본의 ATM이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OECD도 한국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깎았고 물가 전망은 1.8%에서 2.7%로 올렸어. 쉽게 말하면 이거야. 성장은 멈추는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야. 다만 정부 비축유가 약 1억 배럴, 117일분이 있고 민간 재고까지 합치면 200일 이상 버틸 수 있다고 하니까 당장 기름이 바닥나는 상황은 아니야. 하지만 호르무즈 봉쇄가 3개월 이상 가면 국내 제조업 생산비가 최대 12%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서 장기전이 되면 얘기가 달라져. 정리하면 이란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에너지, 환율, 증시를 한꺼번에 흔드는 경제전쟁이야. 트럼프가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유예한 기한이 4월 6일인데 그날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느냐 막히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 방향이 크게 갈려. 앞으로도 돈이 움직이는 방향 같이 지켜보자.